그날 아침 아들이 말했다. 엄마,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뭐야? 집을 사고 싶어. 아이 하나 낳은 며느리가 있었다. 신혼집은 전세로 겨우 버티고 있었다. 집을 사면 얼마나 들어? 아버지도 봤는데 낙찰가가 9억이라고. 내 가슴이 철렁했다. 9억. 전세금이 3억이니까 6억을 대출받아야 한다고. 그 말이 내 하루를 바꿨다. 엄마, 안 될까? 아들의 목소리가 작았다. 나는 대답해야 했다. 응, 괜찮아. 다시 일할 수 있지. 그 말이 얼마나 가벼운 거짓말인지는 나중에 알게 될 거였다. 내 나이는 58세였다. 퇴직금이 2억이었다. 전세금이 3억이었다. 전부를 모으면 5억이었다. 부족한 건 1억. 나는 은행을 찾았다. 모수 보증을 설정하고 싶은데요. 은행원이 물었다. 대출 상환 기간은 20년. 그렇게 내 이름으로 6억 원 대출이 생겼다. 이자는 월 200만 원, 내 연금은 월 150만 원. 계산이 안 맞았다. 하지만 아들을 봤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이 계산을 덮었다. 괜찮아. 엄마가 일하면 되지. 나는 웃었다. 안쪽으로는 울고 있었지만 1년이 그렇게 지났다. 아들과 며느리는 행복해했다. 새 집에서의 첫 해. 엄마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하지만 내 하루는 그들의 행복과는 다른 시간이었다. 아침 5시. 나는 일어난다. 편의점 밤샘 아르바이트. 오전 10시 편의점에서 나가 카페에 간다. 시급 9,000원. 오후 2시 카페를 나가 학원에 간다. 저녁까지 아이들을 돌본다. 저녁 7시 집에 가 밥을 해먹고 밤 10시 잠을 잔다. 그리고 다시 아침 5시. 월급은 각일에서 월 150만원씩 총 450만원. 그 중에서 150만원은 내 생활비, 300만원은 은행에 간다. 부족한 100만원은 내가 메운다. 저축 더 이상 없다. 건강검진 못한다. 친구를 만난다. 시간이 없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전화했다. 엄마, 집에 가구 사고 싶은데. 나는 입을 다물었다. 괜찮아. 내가 해. 하지만 그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었다. 로봇의 목소리였다. 내가 아니라 일을 하는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내 영혼은 진작 어디론가 가버렸다. 그것은 뉴스였다. 기준금리가 인상됩니다. 나는 TV를 봤다. 4%, 5%, 6% 금리가 오르고 있었다. 처음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금리가 내 삶과 무슨 상관이겠어? 아, 모르고 있었다. 그것이 내 목을 조르는 줄.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보증이님, 이번 달 이자가 조정되었습니다. 월 200만원에서 월 28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문장이 내 귀를 관통했다. 280만원. 나의 월급은 450만원. 생활비는 150만원. 이자는 280만원. 계산. 450 빼기 150 빼기 280은 20만원. 20만원. 그것만 남았다. 그것으로 뭘 하지?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봤다. 음악 소리도 들렸다. 아들 집에서 들리는 음악. 새 집의 음악. 그 음악이 내 영혼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모르고 있었다. 금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나는 또 모르고 있었다. 그 다음은 더 나빠질 거라는 걸. 나는 할 수 없었다. 280만원을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일을 찾았다. 편의점에서의 3개, 카페에서의 1개, 학원에서의 1개, 그리고 하나 더. 새벽 배송. 하루는 이렇게 돌아간다. 새벽 2시 새벽 배송 준비. 새벽 4시 배송 출발. 오전 9시 배송 완료. 오전 10시 카페 출근. 오후 2시 카페 퇴근. 오후 3시 학원 출근. 오후 10시 학원 퇴근. 밤 11시 집에 도착. 밤 12시 잠자는 시간은 2시간. 나는 살고 있었나? 아니면 일하고 있었나? 월급은? 새벽 배송 200만원. 편의점 150만원. 카페 100만원. 학원 100만원. 총 550만원. 이자 280만원. 생활비 150만원. 기타 120만원. 550 빼기 280 빼기 150 빼기 120은 0. 뭔가 남은 게 없었다. 건강보험료, 통신료, 교통비는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았다. 카드빚만 늘었다. 어느 날 거울을 봤다. 내가 없었다. 내 얼굴이 없었다. 있는 건 일하는 기계뿐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들의 새 집이 있었다. 밝고 따뜻하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집이 있었다. 내 것은 월세방 15평. 화장실 문이 안 닫히는 방. 하지만 나는 거기 있지 않았다. 항상 어딘가를 달리고 있었다. 일의 장소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이자를 갚기 위해, 내 영혼을 팔기 위해. 집이 인생을 바꿨다. 내 것이 아닌 내 이름으로 담보 잡힌 집이.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왔다. 엄마 집도 좋으니까. 나는 웃음을 참았다. 내 집? 이 방을 나의 집이라고 부르기엔 거기 있지 않다. 항상 일하는 곳이 내 자리이니까. 아들이 계속 말했다. 우리 힘으로 이 집을 샀어. 정말 고맙긴 한데. 고맙다고? 그 말이 나왔다. 목소리가 내가 아니었다. 너의 힘으로? 네, 엄마. 너의 힘? 나는 일어섰다. 너희는 뭘 했는데? 내가 2억을 냈다. 내 이름으로 6억을 빌렸다. 이자를 내가 낸다.
내 영혼을 팔아 기계처럼 일한다. 그게 너희 힘이냐? 너희가 뭐 했어? 월급을 넣었어? 얼마? 내가 쓴 돈 2억이자 나의 시간, 나의 영혼. 너희가 쓴 돈? 계산해봐. 누가 이 집을 샀는데? 아들이 입을 다물었다. 몇 년을 같이 살면서 엄마가 일하는 거 못 봤어? 엄마가 새벽 2시에 나가는 거 못 봤어? 엄마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못 봤어? 그리고 너희는 우리 힘으로? 그 우리가 뭔데? 엄마, 그럴 의도는 상관없다. 이 집은 내 집이다. 너희 집이 아니라 내 집이다. 우리가 이 집을 살 때 은행원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보증인이 갚아야 합니다. 난 보증인이다. 보증인이 모든 걸 갚는 집이다. 이제 알았지? 누가 이 집을 샀는지. 나는 그 밤 아들 집에 가지 않았다. 내 월세방으로 돌아갔다. 그 밤도, 다음 날도, 그 다음 달도. 나는 계속 일을 했다. 280만 원을 위해. 3년이 지났다. 금리는 계속 올랐다. 6%, 6.5%, 7%. 이자는 월 350만 원. 나는 여전히 5개의 일을 하고 있다. 새벽 2시부터 밤 12시까지. 내 나이는 61세. 은퇴해야 할 나이다. 하지만 은퇴는 불가능하다. 아들은 여전히 행복해한다. 가구도 바꿨다. 차도 바꿨다. 엄마, 우리 엄마가 라는 말도 했다. 나를 엄마가 아니라 우리 엄마라고 부른다. 소유물처럼. 나는 무엇이 되었나? 집의 보증인, 은행의 채무자, 일의 노예. 나는 영혼까지 끌어왔다고 했다. 맞다. 영혼이 없다. 영혼을 팔았으니까. 때론 이렇게 생각한다. 차라리 처음부터 거절했으면 집을 못 사겠어. 한마디, 그 말 한마디로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다. 하지만 나는 아들 앞에서는 약했다. 간청하는 아들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는 아들 앞에서, 감사한다고 하는 아들 앞에서 그 말들이 사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이제 모르겠다. 중요한 건 집이라는 단어가 내 인생의 끝을 가져왔다는 거다. 지금 나는 여전히 일한다. 월 350만 원의 이자를 위해 내 영혼을 팔면서. 아들은 집에서 엄마가 오늘 안 오네라고 말한다. 아내에게 엄마는 바쁘니까. 바쁘다. 맞다. 죽을 때까지 바쁠 거다. 집을 사서 영혼을 팔았으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깨달은 건 집을 산다는 것은 부모의 삶을 파는 거라는 거다. 건물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미래를 판매하는 거다. 그걸 모르고 있었다. 아들도 나도 다들. 하지만 이제 안다. 너무 늦게.